네, 4주차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첫 번째 동영상에서 이야기했던 이제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하는 걸 가지고 다양한 실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양한 실험들을 토대로 해서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하는 게 어떻게 영역이 구성되어 있고 이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럼 우리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어떻게 공간 계획을 하면은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준비되어 있는 PPT를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아까 봤던 첫 번째 동영상에서 봤던 거고요. 여기서 보이는 정면은 멀고 배우는 가까운 달걀 형태의 퍼스널 스페이스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떤 형태의 어떤 거리를 가지고 있는 퍼스널 스페이스가 만들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여기 나오는 첫 번째 보디 버퍼 존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내가 버퍼 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 이 옆에 있는 이 그림부터가 이제 조금 의미가 있는 건데, 보게 되면은 밝은 곳이랑 어두운 곳에서 느끼게 되는 그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하는 게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밝은 공간일 때 뒷부분이 조금 좁게 나타나고요. 앞부분은 좀 더 넓게 나타납니다. 반대로 어두운 공간에서는 앞부분이 조금 줄어든 대신에 뒷부분이 조금 더 넓어지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뒷부분이 넓어진다라는, 어두울 때 넓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시각적으로 이게 감지가 안 되는 부분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퍼스널 스페이스가 약간 위축되는 것도 있지만, 정면은 위축되지만 측면이나 후면에 대한 감각이 더 예민해지죠. 그러다 보니 청각이나 이런 게 더 예민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청각이나 그 다른 감각에 의존을 하는 영역대에서는 좀 더 이 영역이 넓어지는 거고, 시각적으로 의존을 많이 했던 정면이나 이런 부분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 공간이 줄어드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밝은 공간과 어두운 공간에서의 퍼스널 스페이스가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넘어가고요. 앞에 설명한 건 뭐냐면, 뭐 남자가 접근했을 때 여자가 접근했을 때 또 이런 것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또 보여주는 설명이었고, 그림을 보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접근하는 사람이 남자일 경우입니다. 남성이 접근하는 겁니다. 전부 다 남성이 접근하는 거. 그랬을 때 남성이 모르는 남자에게 접근할 때, 내가 있는데 모르는 남자가 이제 오는 거예요. 얘 서 있는 사람이 남자입니다. 그때 미지의 남성이 접근했을 때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범위, 퍼스널 스페이스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1.3m 정도 되죠. 1.3m 정도, 이쪽 옆으로도 한 1.5m 정도 나오죠. 그죠? 1.3, 1.5 이 범위 안에 타인이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좀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1m니까 1.3 정도 되겠네. 그죠? 여기도 1.3, 여기는 1.1, 뭐 이 정도 되겠는데, 어쨌거나 그냥 1.2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죠? 한 1.2m 안에 모르는 사람이 접근하면은 굉장히 불편함을 느낀다. 반대로 이제 알고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이게 확 좁아지죠. 앞부분에도 한 60cm 정도쯤 될까요? 그죠? 옆부분으로는 50cm도 채 안 됩니다. 그죠? 뒷부분도 50cm가 채 안 됩니다. 요 범위 안으로 들어와도 이제 괜찮은데, 모르는 사람일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커지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이나 카페나 아니면 공공장소인 뭐 공원이나 이런 데 갔을 때 내가 모르는 사람이 가까이 접근을 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게 대충 양쪽으로 한 1.2m 정도가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한 1.2m 이상 떨어져 있어야 내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벤치를 계획할 때 너무 가깝게 딱딱딱 효율적으로 한다고 많이 배치한다고 하면은 곤란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느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번엔 여자일 경우에 이제 여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여성이고 접근하는 사람이 남성입니다. 그때 모르는 남자가 접근했을 때 여성들의 경우는 남성들보다 정면에 대해서 더 이제 영역이 넓게 분포하는 걸 알 수 있죠. 넓게 1.5가 넘어가죠. 1.6 뭐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1.6m까지 앞으로는 시각적인 의존도가 남자보다 여자가 좀 더
넓다는 특성이 좀 여기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넓어지고 정면으로는 반대로 뒷면은 그대로인데 옆으로 양옆으로는 조금 더 범위가 줄어들죠. 1m 미만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옆으로는 조금 더 가까이 와도 괜찮은데 내 앞뒤로는 이제 남자들보다 좀 더 넓은 범위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느낀다 라고 하는 걸로 알 수 있고요. 또 특징은 이제 여자가 서 있을 때 알고 있는 남성이 오더라도 남자의 경우에는 좀 더 가까이 와도 괜찮은데 여성의 경우에는 아는 사람이더라도 적정한 거리를 떨어져 주기를 바란다 라는 거죠. 대충 보면은 약 한 50cm 이상 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정면 같은 경우에는 한 이 정도면 70cm쯤 되겠죠. 앞으로는 한 10cm 이상 떨어지기를 바라고 양옆으로도 더 많이 떨어지기를 바라요. 특히 오른쪽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튀어나가는데 이게 아마 실험상의 이유가 좀 있지 싶은데 아마도 오른손잡이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영향을 좀 받아서 이런 영역이 그려지지 않았나 하는데 왼쪽 오른쪽 제가 볼 때는 거의 유사하게 보면 될 걸로 보입니다. 유사하게 보면 될 걸로 보이지만 여성들의 경우에 특히나 좀 더 오른쪽에 대해서 가까이 오는 거를 불편하게 느낀다. 아무래도 오른손이 주로 쓰는 손이다 보니까 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반경 안에 침범했을 때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낀다. 자기 보호를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여성들은 이 오른손을 이제 활용을 해야 왼손보다 오른손의 힘이 세니까 그죠? 그런 것들의 이유가 어느 정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여기에 반영된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근하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로 간주하고 여기는 이제 5-6 첫 번째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이제 이런 실험이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접근하는 사람은 다 아는 사람인데 이제 남자가 여자한테 접근할 경우 여자가 남자에게 접근할 경우 남자가 남자한테 갈 경우 여자가 여자한테 갈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라고 하는 걸 이제 보는 거죠. 첫 번째 그림을 보게 되면 아는 남자가 아는 남자에게 가는 경우 가운데 서 있는 게 남자고요. 아는 남자가 접근했을 때는 범위 영역이 굉장히 좁다라고 했죠. 여기 좁아졌죠. 이게 굉장히 좁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그림 보면 이제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여자고요. 여자고 이제 아는 남자가 왔을 때는 아무래도 남자가 왔을 때보다는 조금 더 넓은 영역에 대해서 퍼스널 스페이스가 만들어진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남자이고요. 남자고 그 다음에 여자가 아는 여자가 접근했을 경우에 영역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죠. 굉장히 넓습니다. 오히려 남자가 더 부담을 많이 느낀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남자의 경우에 아는 사람이지만 가까이 접근하면은 오히려 더 불편함을 느끼더라 라고 하는 게 여기 지금 그림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 여자가 여자에게 접근할 경우에도 이렇게 그림이 좀 크게 나오죠. 대체로 보면은 동성끼리보다는 이성 간의 퍼스널 스페이스가 좀 더 넓게 형성이 된다 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남자보다는 이제 여자가 이런 영역이 좀 넓게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게 여기에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어디에 내가 갔어. 공공장소나 이런 데를 갔어요. 그랬을 때 심리적으로 내가 느끼는 정도를 이제 표현을 해본 거예요. 여기 한 칸씩 요 거리는 1m 거리고요. 이제 여기 보는 것처럼 바로 피하고 싶다 라고 하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 그랬을 때 여기 제일 안쪽에 있는 요 부분 요게 4입니다. 레벨 4 바로 피하고 싶다. 요 범위 안으로 들어오면 나는 딴 데로 가고 싶어 라고 느끼는 게 보면은 약 한 50cm 정도 됩니다. 공공장소일 때 정면 앞쪽으로 50cm 이상 접근하게 되면은 견딜 수가 없는 정도가 됩니다. 바로 회피를 해야 되는 정도로 심각하게 부담을 느끼는 거리가 됩니다. 뒤쪽이나 양옆으로는 조금 더 좁아질 수 있죠. 요거는 대체로 우리가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공공 이동수단, 버스나 지하철이라고 생각해 보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옆쪽이나 정면으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접근해야 되는데 그때 요 정도까지 내가 참을 수 있어 라고 느끼는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잠깐은 참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정도가 2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2 정도 되는 수준. 요 정도가 보면은 뒤쪽으로는 1m, 그 다음에 양옆으로는 한 2m,
앞부분으로는 3m 50 정도, 3.5m 정도 요 범위 안이 이제 그래도 요 정도 안에 사람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정도는 왔다 갔다 하는 정도는 내가 불편하지 않다, 참을만 하다 라고 하는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있어도 내가 뭐 생활하는데 불편하지는 않네, 괜찮네 라고 느끼는 정도가 뒤쪽으로는 2m 한 30 정도 되고 옆으로는 이제 1, 2, 3, 4m 정도 되죠. 양쪽으로 한 4m 정도 떨어져 있으면 뭐 괜찮다, 이 정도면 괜찮다 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넓죠. 공공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넓죠. 그죠? 약간 오히려 공공 영역일 경우에 이제 더 모르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가까이 올 필요가 없는데 불구하고 나한테 가까이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이고 불편해한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는 사람 간 특성에 근거한 공간 스케일감, 공간 인식을 창출해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표를 보면 이제 딱 붙어 있는 것부터 50cm 정도까지의 거리는 베타적인 영역이다라고 해서 이제 이 정도 있으면 친밀한 사람들이 아닌 경우에는 당장 떨어지고 싶다. 그 다음에 가까이 안 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정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서 대화를 나누거나 줄을 설 때도 50cm 이내로는 접근을 잘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뭐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50cm에서 1.5m 정도까지를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이제 거리로 보는 거죠. 50cm 이내는 너무 가깝다라는 겁니다. 50cm보다 좀 더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좁으면 50, 멀면은 1.5까지인데 우리가 그 중간 영역쯤이 적당하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 적당한 게 80cm 정도다라고 하는 게 아까 이야기했던 카페 같은 데 가보면 똑같다 그랬죠. 테이블이 한 60cm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사람이 앉았을 때, 마주보고 앉았을 때 테이블을 침범해서 내가 안으로 이렇게 넘어오지 않고 그냥 딱 편하게 앉았을 때, 그냥 평상시에 앉았을 때는 한 60cm 테이블이 있고 60cm니까 약간 더 떨어지니까 적정한 한 80cm 정도 거리가 유지될 수 있고, 거기서 좀 더 이제 친하지 않은 경우에 좀 더 멀리 떨어져서 한 1m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카페 테이블이 아니라 식당 테이블이나 이러면 좀 더 이게 큽니다. 더 커요. 테이블만 한 80cm가 나와요. 그러면 이때는 내가 조금만 뒤로 물러서서 이렇게 의자에 기대게 되면 둘 다 이렇게 기대 앉았다 그러면 거의 한 1.5m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계산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식당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한 1.5m까지를 손님들이 이제 의자에 앉는 정도의 거리로 보는 게 적당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카페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좁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게 이, 이 퍼스널 스페이스를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서서 대화를 하는 경우는 50에서 80cm 정도, 그리고 80cm 이상은 대략 형식적인 대화를 할 때 이 정도 떨어진다라는 거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시대명사 이것의 영역도 1m 이내로 이 친밀한 대화의 부분에 해당한다. 그래서 보통 친밀한 사람들끼리 대화할 때 그냥 불편하지 않고 편하게 이제 하는 정도가 우리는 통상적으로 1m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된다 라고 하는 게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1.5m 이상 떨어지는 정도, 공유할 수 있는 영역, 그러니까 1.5m라고 하는 것 밖으로 3m까지는 이 공간은 내가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좀 불편하지만 참을 수 있다. 뭐 이 정도 거리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나오지만 잠시 이대로 있어도 괜찮다. 그 다음에 그 대신에 뭐 서로 눈을 마주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피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간단한 회화나 이제 토론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거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별 토론, 친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조별 회의를 한다거나, 예를 들면 뭐 교양 수업 같으면 우리 과 학생이 아닌 모르는 다른 과 학생들이랑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뭐 요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사회적인 거리에서는 3m에서 7m까지도 이렇게 좀 많이 멀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그게 또 공중에 있는 공공 공간이 되면 넓은 대공간일 경우에는 더 이제 좀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이런 공간적인 특징을 우리가 이해하면 설계를 할 때 그 공간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 이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에 맞춰 가지고 조금은 계획을 다르게 변경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우리가 공간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실제로 이런 것들이 고려를 합니다. 우리가 딱 대놓고 뭐 얼마 이렇게 딱 찍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이 많은, 이제 실무 경험이 많은 건축가들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 정도를 한다라고 하는 경험치를 가지고 여기 있는 이런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하는 걸 고려해서 가구 배치를 한다거나 그 공간의 사이즈를 조정하는 것들을 실제로 합니다. 이게 딱 해서 몇 센치다 라고까지는 안 할 뿐이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 실무 경험이 부족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 가지고 대충 어느 정도 거리로 가구 배치를 딱딱딱 해주면 적당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유추할 수 있겠죠. 그 가구 배치로 인해서 필요로 하는 공간의 크기가 또 결정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사람 간의 포메이션을 한번 보게 되면 이제 아는 사람이 있고 이제 타인이 있습니다. 일단 글부터 읽어볼게요. 거리뿐만 아니라 방향에서도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상대가 그 사람 쪽으로 향하고 있을 때보다 다른 쪽으로 향하고 있을 경우가 작아진다. 그러니까 마주보고 있으면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하는 그 영역대가 넓어질 수밖에 없는데 서로 다른 방향을 쳐다보고 있거나 하게 될 경우에는 이게 퍼스널 스페이스가 좁아진다. 서로 좀 좁아진다. 덜 불편해진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간의 거리를 충분히 취하기 어려운 혼잡한 전철 같은 경우에는 마주보게 하지 않는다. 의식적으로 마주봐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몸을 살짝 이렇게 비틀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눈이 마주치는 거를 이제 꺼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타인 간의 거리를 취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몸의 방향으로 그것을 보완하더라 라고 하는 게 실험으로 이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자, 요 그림이죠. 그래서 요 그림을 사진 5-10번을 보면 테이블이 하나 이렇게 길게 있는데 모르는 사람 둘이 이렇게 할 경우에는 같은 방향을 보고 나란히 앉아도 되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아예 다른 방향을 보고 등을 지고 있는 게 오히려 더 편안하다라는 거죠. 덜 불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앉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 간에는 서로를 피하려고 하는 게 두드러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끼리는 이렇게 마주보거나 같은 방향을 쳐다보거나 아니면 약간 이렇게 비틀어서 이렇게 앉거나 이런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고 모르는 사람들끼리는 이제 같은 방향을 서로 이렇게 마주보는 게 아니라 앞뒤로 서버린다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90도로 틀어버리거나 180도로 틀어버리거나 이렇게 앉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앉아야 서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벤치 계획을 할 때도 한쪽 방향으로 앉는 벤치를 만들어 두는 것도 사실은 일반적이지만 요즘 만들어지는 벤치들 보면 이렇게 양쪽으로 앉을 수 있게 만들어 버려요. 많이 봤을 것 같은데 양쪽으로 앉을 수 있게 만들어 가지고 한쪽으로만 앉는 게 아니라 양쪽 방향으로 앉을 수 있게 만들어서 서로 지금 요런 그림으로, 그죠? 타인간일 때 요런 그림으로 앉을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벤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요런 벤치들 같이 양쪽으로 앉을 수 있게 요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이런 게 있어야 이제 덜 불편하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벤치가 아니라 다 한쪽 방향으로 앉는 벤치가 돼버리면 이제 좀 많이 떨어져서 앉아야 되는 거지. 그죠? 안 불편하려면 많이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이렇게 방향을 비틀어 버리는 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서로 눈이 마주치거나 이러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눈이 마주친다는 게 이제 좀 불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좌석을 배치할 때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를 고려해 가지고 만들어주면은 덜 불편하다라는 겁니다. 좀 친한 사람들끼리 앉아서 뭐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런 형태가 필요하죠. 다 안쪽을 바라보게끔 이렇게 같은 방향을 안쪽으로 바라보게끔 만들어 버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조금은 퍼스널 스페이스를 서로 이제 누그러뜨릴 수 있는 커뮤니티에서 많이 쓸 수 있는 방식의 벤치가 될 거고 이렇게 바깥쪽을 바라보고 앉게끔 이렇게 공원 주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제 퍼스널 스페이스를 최대한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이제 앉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붙어 앉을 수 있죠. 좀 더 많은 사람이 앉을 수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커뮤니티를 위한 집단이 모이지 않는 이상 서로 다른 사람들 경우에는 거리가 많이 필요하다는, 많이 떨어져서 앉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좀 고려해서 가구 배치도 해줘야 우리가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둘러싸는 형태나 마주보는 형태, 안쪽을 향하게 하는 원형 등의 가구 배치는 그곳의 사람들이 모여 활기찬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친한 좀 그룹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서로 이제 활발한 소통을 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집단이 아닌 사람들이 여기 모였을 경우는 이렇게 뚝뚝뚝뚝뚝 떨어져서 앉게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향하게 앉게 되는 이런 공원에 있는 원형으로 된 벤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깥쪽을 향해서 앉기 때문에 타인 간의 관계없이 약속한 상태를 기다린다든지 뭐 이런 상상을 하면서 앉을 수 있는 거죠. 옆에 누가 앉아도 별로 이제 신경이 안 쓰이는 거죠. 이제 퍼스널 스페이스가 좀 상대적으로 축소되기 때문에 좀 덜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몸을 특별히 비틀거나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눈이 마주치지 않죠. 그래서 덜 불편하게 느낀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부는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는 자리에서 테이블석이 개별의 사람이 한 명 한 명 올 때에는 혼잡함이나 합석한 것을 염두에 둔 좌석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 오게 되면 이렇게 몰려서 앉아요. 한쪽으로 몰려서 앉게 됩니다. 이렇게 끝에 이런 식으로 앉아요. 그러면 이쪽에 그룹으로 된 거 맨 왼쪽 그림 보면 이렇게 한쪽으로 앉게 되면 다른 그룹이 합석을 하게 되면 반대쪽 끝 모서리에 두 명이 이런 식으로 앉겠죠. 지금 두 번째 그림처럼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두 명이 앉으면 다른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두 명이 앉게 되겠죠. 그죠? 이런 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앉게 되면은 사람이 여기 앉기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여기 한 자리 정도는 사람이 앉지만 잘 안 앉으려고 하죠. 그죠? 불편하니까, 그죠? 요렇게 앉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여기 앉는 경우가 많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앉으면 뭐 이런 식으로 앉게 되지.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친하지 않을 경우에 점점점 멀어지면 이렇게 양 끝으로 가서 이렇게 앉는 경향이 생기지. 그죠?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보이는 현상입니다. 어디 가면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는 거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친한 사람들끼리 앉은 거랑 안 친한 사람들끼리 앉은 거랑 이게 티가 딱 나죠. 그죠? 그래서 벤치에 앉을 때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친한 사람들은 이렇게 가까이 앉게 되고 안 친한 사람들은 양 끝으로 가서 일단 앉게 되고 기본적으로 그 중간에 빈자리에 나중에 자리가 없으면 앉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배치가 되는 게 일반적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인간을 둘러싼 공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어요. 뭐 다른 환경적인 것들도 굉장히 많이 얘기할 거리가 있지만 우리 교재에서는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를 위주로 설명을 했어요. 아무래도 인간 행태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심리적인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하는 걸 가지고 공간 배치를 어떻게 해주는 게 적합한지, 그 공간의 성격에 맞는 배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3학년 대부분이 3학년일 거고 뭐 2학년도 아마 이 수업을 듣고 있을 것 같긴 한데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설계하는데 참고할 게 굉장히 많을 거고 3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까지 했던 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인지는 이론적으로는 몰랐지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온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이게 정확히 왜 이렇게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냥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했던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것들을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공적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좀 더 많이 하게 되죠. 3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도도 이제 규모도 굉장히 커지고 공용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외부 공간에 대한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획, 공원 관련된 부분들 계획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그 공간 계획을 할 때 좀 더 이런 내용을 이해하고 나서 계획을 하게 되면 내가 하려고 하는 이 공간의 쓰임새에 맞는 계획이 조금은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걸 반영해서 여러분들이 계획하는데 도움을 받기를 바라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이런 거랑 비슷한 패턴으로 이제 가게 돼요. 그래서 어떠한 이론 측면에서의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고
이게 건축적으로 우리가 디자인할 때는 어떤 부분에 주로 좀 많이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제 조금씩 이제 포함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거를 이제 차곡차곡 이제 잘 들어 놓으시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이제 넣어 놓으시면 나중에 이게 쌓여 가지고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할 때 지금까지는 약간의 감에 의존한 설계를 했다 그러면 이제는 정확하게 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이제 설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좀 더 좋은 설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 걸로 이제 이번 수업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수업도 뭐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5주차